32페이지에 필요한 그 실습 파일, 어, 이거 열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입니다, 이제. 액세스 실행하셔서 하셔야 되고, 필요한 실습 파일이, 이제 이건 액세스죠?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의 작업 파일에, 여기가 2장 출제 유형 1번 폴더 있습니다. 거기 출제 유형 1번 문제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테이블에 대한 그 내용까지 공부했었고요. 그 시험에서 이제, 또 큰 작업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큰 작업, DB 구축 작업에서는 테이블, 데이터 저장하는 표였죠. 그런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완성하고, 관계 설정하고, 또 외부 데이터 가져오고, 테이블에 관련된, 데이터 저장하는 표인 테이블에 관련된 작업이었다면, 큰 두 번째 작업이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작업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폼은 화면상의 출력이나 입력을 보조하는 개체입니다. 입출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개체고, 특히 테이블에 입력을 넣어주는 개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폼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편집하는 그런 작업이 또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32페이지의 그 내용은 이 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저께 제가 주 개체가 4가지가 있다. 처음엔 특히나 이 테이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쿼리 나오면 끝나요, 시험. 이 4가지 개체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개체들이 중요합니다. 액세스는 이런 개체들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겠죠. 데이터베이스 DB를. 그러면 사원별 평가 입력 폼 있죠?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어제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열어서 작업했었죠? 그처럼요. 더블 클릭해서 열면 이게 폼 보기로 열리거든요. 얘는 폼 보기로 연 사람은 디자인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애초에 열 때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여는 게 좋습니다. 이 탐색창에서 왼쪽에 탐색창에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폼이나 보고서 쪽은 이 속성 시트를 꺼내야 됩니다. 속성 시트 꺼내는 걸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죠. 이 속성 시트 꺼내는 거는 우리 어디서 꺼내냐면, 일단 그냥 여기 폼 디자인으로 열려 있을 때 폼 디자인 도구가 그 떠 있어요. 거기서 그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이 있는데, 이 디자인 탭에 보면은 어, 우리 양식 디자인이라고 나오죠. 이전 버전은 그냥 디자인 탭이라고. 여기에 속성 시트 꺼내는 게 있어요. 속성 시트를 꺼내십시오. 보통 잘 안 나옵니다, 속성 시트. 근데 속성 시트가 나오도록 해주시고, 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속성 시트가. 근데 저처럼 분리되어 있는 분이 혹시 계시면 그 여기에 옆에 벽에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속성 시트 꺼내는 게 혹시 어딘지 헷갈리는데 모르겠는데요. 그 시험 칠 때 그런 분들 간혹 계신데, 그냥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이 폼 선택기라고 그러거든요. 이쪽을 더블 클릭해도 이 점 찍혀 있는 곳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속성 시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또 빨리 꺼낼 수 있어요. 항상 꺼내서 작업하세요. 폼이나 보고서는 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작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먼저 1번이 보니까 직무평가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이요. 폼에서는 가장 또 먼저 설정돼야 될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레코드 원본 속성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실제로 폼은 지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게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로부터 내용을 제공받을지 가져올지 그런 거를 결정하는 속성인데요. 어, 그러면은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이라는 속성을 주셔야 되는데 속소스 너무 좁게 돼 있으면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약간 여기를 잡고 약간 넓혀주세요. 속소스 약간 이렇게 넓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레코드 원본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폼 보기 했을 때 아까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폼 보기를 열린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정 안 하고 폼 보기를 해보면요. 탭, 개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폼 보기. 아, 참고로 폼은 컨트롤 마침표를 누르면 폼 보기로 열립니다. 어저께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테이블은 더블 클릭해서 열면 보통 이게 데이터 시트 보기거든요. 근데 폼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폼 보기 형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마침표가 폼 보기고요. 테이블로 치면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디자인 보기는 컨트롤 쉼표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폼이 열려 있을 때도 이 컨트롤 쉼표에다가 컨트롤 마침표에다가 이렇게 보면 폼 보기, 디자인 보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폼 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폼은 지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입력을 도와주는 개체거든요. 내가 어디 입력을 넣어주겠어. 아니면은 뭐 화면상으로 출력해 주겠어. 이런 입출력을 보조해 주는 개체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쪽은 테이블이거든요. 그리고 쿼리도 가상의 테이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테이블이나 어떤 쿼리로부터 내용을 제공받을지가 결정이 먼저 돼 있어야지 폼에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요, 디자인으로 보시고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사람들 평가 입력 예,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어야지 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속성을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를 찍어놨는지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속성 시트가. 이 상자를 찍었느냐, 텍스트 상자의 속성이냐, 이 구역의 속성이냐, 네, 아니면 폼 전체의 속성이냐. 그래서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형식 탭 말고 데이터 탭 가보시면은 거기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살표 눌러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직무평가 쿼리. 아니면 모드 탭에서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드 탭에 가셔도 좋고. 모드에는 모든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탭, 형식 탭을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처럼 직무평가 쿼리로 잡아주시고요. 됐으면요. 홈 보기로 바꿔보세요. 이제 내용이 나오는지. 홈 보기 해주세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폼 보기 하시거나 아까 컨트롤 마침표를 누르면 폼 보기로 바뀐다 했죠? 컨트롤 마침표를 눌러보시고 그럼 나옵니까? 아까는 안 나왔었잖아요. 아까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에러가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나요? 아까랑 차이 아시겠죠? 아까는 이게 레코드 원본이 없으면 아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에러만 뜨고 아무것도 못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레코드 원본을 주는 순간 이제 디자인에서 이렇게 레코드 원본을 잡은 순간 직무평가에서부터 갖다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폰 보기 했을 때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레코드 원본이라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실제로 폼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테이블이나 쿼리다. 폼이나 보고서 쪽에는 보통 1번 문제가 이거 설정하는 게 제일 잘 나올 거고요. 그다음 2번은 또 폼 머리글에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이라는 제목이 표시되도록 레이블 컨트롤을 작성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폼 머리글 영역에 일단 얘는 저장을 하고 네. 저장 죄송합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 되고 저장 꼭 뭐 지금 바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디자인으로 지금 다시 보세요.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보고 여기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이렇게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들이 있는데 다 구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책의 32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죠. 구역에 대한 설명이. 폼 머리글, 폼 바닥글은요. 한 번만 인쇄됨 그런 말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인쇄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만 나오는 곳이 폼 머리글이고 또 인쇄를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딱 한 번만 나오는 곳이 폼 바닥글이에요. 마지막 레코드 끝날 때. 그래서 폼 머리글은 제목 같은 거 넣는 곳이고요. 폼 바닥글은 뭐 총 뭐 인원수, 뭐 총 평균, 뭐총 합계, 그러니까 총 요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는 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구역도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본문 구역 위에서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실래요? 본문 구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꺼내보실래요?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꺼내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문 구역 위아래로 나오죠? 네,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구역이. 네, 그러면 얘는 어떤 구역이냐? 각 페이지마다 동일한 정보를 표시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1페이지의 머리끝, 1페이지 바닥끝, 2페이지 머리끝, 2페이지 바닥끝. 그러니까 페이지가 만약에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나오면 각 페이지마다 머리끝, 바닥끝, 공통으로 들어갈 머리끝, 바닥끝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주로 뭐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날짜를 넣는다든지 각 페이지마다 공통적으로 뭔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곳이 페이지 머리끝, 바닥끝. 그러니까 폼 머리글은 그냥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폼 바닥글도 맨 마지막 레코드 끝날 때, 맨 마지막 레코드가 데이터가 여기서 뭐 끝났다? 그럼 여기 끝날 때 딱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폼 머리글 바닥글은. 근데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1페이지의 머리글, 1페이지의 바닥글, 2페이지의 머리글, 2페이지의 바닥글 이렇게 나오는 곳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그리고 본문은 그냥 레코드 실제 내용을 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본문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레코드 한 줄 한 줄이 나오는 게 본문 구역이거든요. 본문은 그냥 항상 나와 있어야 되지만 머리글 바닥글 쪽은 내가 필요하면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숨겼다가 지금처럼 표시하고 숨기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폼 머리글 쪽에 그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이라는 제목을 표시하도록 레이블 컨트롤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레이블 상자를 넣어볼게요. 지금 폼을 디자인으로 보고 계시죠? 사원별 평가 입력을 계속 디자인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디자인으로. 폼 보기로 보고 계신 분은 디자인으로 돌리시고요. 레이블 컨트롤이 얘입니다. 이 이렇게 글자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게 레이블 컨트롤입니다. 이 레이블 컨트롤을 선택을 해볼게요. 제목 같은 거 넣어주는 컨트롤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이 텍스트 상자하고 레이블 컨트롤하고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이 컨트롤은 할 때 상자나 버튼 같은 거 얘기합니다. 폼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열었을 때 주로 이게 텍스트 상자고요. 이런 이름표들이 레이블 상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블로 제목 같은 거는 자주 넣거든요, 시험에도. 그래서 저처럼 이 레이블 컨트롤을 찍고 이 레이블을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크게 넣고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요. 레이블 선택해가지고 좀 크게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제목은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이라고 넣었습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 레이블 컨트롤 넣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컨트롤의 이름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나요? 문제에 적혀 있는 레이블 컨트롤의 이름은 타이틀로 지정할 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속성 시트에서 기타 탭에 가보세요. 이 레이블의 이름을 여기 바꿔주셔야 됩니다. 항상 컨트롤 놓고 나면 이름 신경 써야 됩니다. 기타 탭이나 모드 탭에 이름 넣는 곳이 있어요. 그 이름을 타이틀. 그다음 글꼴도 어, 바꿔주세요. 글꼴은 여기 그 서식 쪽에서 바꾸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 글꼴은 여기서 서식 탭으로 바꾸죠. 글꼴 여기서 바꾸면 되죠. 도둠체
24포인트에 굵게도 하라고 했네요. 너무 상자가 작아서 이렇게 글자를 좀 가리게 되면 상자 크기를 좀 키워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상자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상자 크기를 조금 키워주세요. 네, 그래서 이 레이블 넣고 하여튼 여기 그 이름 신경 써야 돼요. 기타 탭이나 모드 탭에서 이름하고 그다음에 글꼴 바꿀 때는 여기 형식 탭에서 뭐 속성 시트에서 글꼴도 바꿀 수 있고 아니면은 서식에서 위에 여기 서식 디자인 탭이 잡혀있는데 서식 탭에서 바꾸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서식 탭에서 글꼴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목이 잘 나오는지 폰 보기로 바꿔서 폰 보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잘 나왔습니까? 이 디자인 보기 갔다가 폰 보기 갔다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탭을 많이 쓰세요. 이 대체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폰 보기, 디자인 보기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네, 그다음 3번입니다. 3번은 본문 영역의 TXT 업무 평가와 또 TXT 직무 등급 컨트롤에는 업무 평가와 직무 등급 필드 바운드 시키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문에 저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괜히 꺼내놨네요. 그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은 다시 숨겨주세요. 마우스 오른손 눌러가지고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끄세요. 제가 아까 설명한다고 그냥 열어놨지. 지금 필요 없는 구역이죠. 페이지 머리글. 그래서 지금 본문 구역은 보니까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가 두 개 있나요? 본문에. 언바운드라고 하는 애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바운드가 뭔가 튀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나타낼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상자인데 얘네들이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바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언바운드 상자를 그런 것도 시험에서 항상 쓰이는데요. 언바운드 컨트롤 바운드 시키는 거. 그 해당 상자를 찍고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서 바운드를 시키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보시고 디자인에서 첫 번째 언바운드 되고 있는 가운데 거 얘가 이름이 뭡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이 네, TXT 업무 평가죠.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 탭에 TXT 업무 평가 지금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을 찾아가 보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언바운드예요. 텍스트 상자. 근데 여기에 뭔가 식을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필드를 우리가 선택해서 이걸로 화살표 눌러서 필드를 선택해서 바운드를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어떤 필드를 바운드 시켜줄까요?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이 화살표 눌러. 네, 당연히 업무 평가 바운드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아니 이름이 TXT 업무 평가니까. 업무 평가 필드 바운드 시키려고 만든 텍스트 상자인 것 같죠? 업무 평가에 바운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옆에 언바운드 상자. 이거는 또 이름이 txt 직무 등급인 만큼 또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 똑같이 직무 등급 필드에 바운드도 시켜주세요. 아까 바운드 시키고 네 됐으면은 이제 4번 그 확인해 보세요. 잘 나오는지. 아까는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언바운드 상태는 아예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폰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이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업무 평가와 직무. 아까는 아무것도 안 나왔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언바운드 되고 있는 애들 밑에 쪽에도 좀 언바운드 상자들이 더 보이네요. 이런 것들이 언바운드 컨트롤이거든요. 이런 언바운드 상태인 것들을 바운드를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필드를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식을 작성해가지고 바운드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인데요. 4번은 폼 바닥글에 txt 총 인원은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을 구하고 TXT 업무 평가 평균, TXT 행동 평가 평균 컨트롤은 모든 레코드에 대한
업무평가와 행동평가 필드의 평균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 지금 세 개, 언바운드 컨트롤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제 왼쪽에 있는 얘가 또 이름이 뭡니까? TXT 총 인원이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전체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수를 또 나와야 되고요. 또 그 옆에 언바운드 상자 두 개는 또 이름이 TXT 업무평가 평균이고 뭐 TXT 행동평가 평균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count와 AVG 함수를 사용해요. 이런 말인 거죠. AVG가 뭘까요? 네, 에버리지죠. 엑셀은 에버리지지만 엑세스는 AVG로 씁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른 함수들이 꽤 있어요. 어제도 제가 뭐 today는 date로 쓴다고 했죠. 엑세스가. 그런 것처럼 다른 함수들이 꽤 있는데 그걸 먼저 알고 이걸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뒤에 37페이지에 나오세요. 37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37페이지에 보면 뭐 계산 함수 해가지고 이제 그 함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거기서 엑셀하고 다른 함수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썸은 똑같고 이거 다르죠? AVG. AVG 체크해 보시고요. 엑셀은 에버리지죠. 엑셀은 AVG로 씁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운트도요. 카운트 별표로 많이 씁니다. 카운트 별표. 이는 카운트 별표 해가지고 쓰는 게 그냥 해당 그 구역의 전체 레코드. 그 구역의 전체 레코드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카운트 별표를 많이 써요. 엑셀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엑셀은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그리고 이제 dsum, davg, dlookup 이런 거는 그 일명 그 도메인 계산 함수라고 하거든요. 도메인 계산 함수인데 네, 도메인은 그냥 테이블 뜻합니다. 테이블.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 무슨 필드 값을 계산할 때 dsum을 써요. 그러니까 dsum, 엑셀도 dsum이 있긴 있었죠. 근데 엑셀의 dsum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였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표에서 뭐 조건을 고급 필터처럼 뭐 시트에 적어가지고 그거대로 표에서 뭐 어떤 필드 합계 구하고 그런 게 엑셀의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이었다면 액세스는 조금 사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필드명 테이블 쿼리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도메인 그 도메인 안에 있는 그 필드 값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건 근데 전부 다 쌍따옴표가 다 붙죠 이렇게 쌍따옴표가 다 붙는다는 희한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 인수들마다 전부 다 쌍따옴표가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제가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뒷섬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그 필드 도메인 조건인데 내가 뒷섬을 써가지고 필드는 그냥 성적 어 뒷섬에서 이제 필드명을 성적이라고 넣으면 그 성적의 합계를 구하겠어. 썸으로 계산할 필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메인은 제가 아까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럼 학생 테이블에서 성적의 합계를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보통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없으면 생략을 하면 돼요. 그럼 학생의 모든 성적의 합계가 나오는 거지만 보통 조건이 붙는데 시험에서. 네, 시험에도 얘가 종종 나오거든요. 학과가 TXT 학과에 적혀 있는 학생, 그 학과의 학생들만. 그럼 TXT 학과가 아마 텍스트 상자일 거거든요. 그럼 텍스트 상자에 만약에 영문과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영문과. 그러면은 그 영문과 학생들의 성적만 합계를 구해봐라.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특정 필드의 합계를 구하고 뭐 DAVG면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DLOOKUP이면 그냥 찾아오는 거고 필드 값을 VLOOKUP처럼 찾아오는 거고 사용법은 다 똑같아요. 필드, 도메인, 조건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사용법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쓸 일이 한 과목 있을 겁니다. 전부 쌍따옴표 붙는다는 희한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따로 5점짜리 한 문제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37페이지 밑에 쪽에는 또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 우리 나우는 똑같죠? 근데 어제도 했듯이 데이트가 달랐죠? 표시해 보시고요. 데이트. 엑셀은 뭐다? 엑셀은 오늘 날짜 표시할 때 뭔데요? 이거잖아. 네. 엑셀은 투데이지만 엑세스는 데이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 그다음에 밑에 타임도 다릅니다. 타임도 어, 엑셀에서는 시분초를 합치는 거거든요. 엑셀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는 타임 해가지고 뭐 10시, 컴마 뭐 20분, 컴마 30초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엑세스에서는 타임이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다릅니다. 네, 엑셀하고는. 가로 안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어 먼스 데이는 똑같아요. 네, 뒤에 38페이지로 가보시죠. 38페이지에 또 보시면은 이어 먼스 데이나 뭐 아워 미니 세컨은 똑같고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가 있나요? 데이트 애드. 데이트 애드는 자주는 안 쓰이지만 그래도 엑셀하고 다른 함수거든요. 엑셀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보면은 데이트 애드나 데이트 딥스라는 이런 그 날짜를 좀 그 뭔가 계산을 하는데 이런 함수들이 사실 엑셀하고 데이트 딥스는 엑셀에도 좀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르게 쓰거든요. 다르게 쓰기 때문에 달라요. 엑셀하고 다른 함수들인데 어 디퍼런스 하면은 뭐예요? 디퍼런스. 디퍼런스 그 차이 그죠? 마이너스 한 차이도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빼기 그러니까 더하기 애들은 더하기고 디퍼런스는 빼기 하는 거죠. 차이를 구하는 거. 그래서 어 단위는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금 보니까 간격이라고 적혀 있네요. 간격. 우리 책에는 여기가 간격이라고 적혀 있고 거기 앞뒤로 쌍따옴표는 붙여야 됩니다. 그 쌍따옴표가 안 붙어 있네요. 우리 책에 그 간격이라는 글자를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주세요. 근데 그 간격을 보통 이제 YYYY 이렇게 단위 간격인데 그 YYYY 하면 연차를 구하겠어. 데이트 디프를 쓴다면. 애들을 쓴다면 연도를 더하겠어. 몇 년을 더하겠어. 이런 뜻이죠. 그죠? 네. M을 쓰면 뭐겠습니까? 개월, 월을 더하겠어. 월을 빼겠어. 월차를 구하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D를 쓰면은 일, 뭐 W를 쓰면 week, 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단위 간격은 이걸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날짜에서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두 날짜 간에 뭐 연차를 구해봐, 뭐 개월차를 구해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내가 데이트 디프에서 단위를 YYYY 쓰고 시작 날짜를 2010년 11월 26일 또 종료 날짜를 2012년 11월 26일 이렇게 넣게 되면 두 날짜 간의 그 연차가 2년 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값이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m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YY를 지우고 m을 썼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4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개월 차가 되는 거기 때문에 24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애드도 예를 들어 보면 데이트 애드해서 이게 더하는 거죠, 애드는. 그러면은 YYYY 해가지고 연을 더하겠어. 그리고 그 숫자 적은 거는 이제 그냥 그 단위 간격을 더하고자 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3으로 넣었다. 그리고 시작 날짜를 뭐 2016년 6월 28일로 했다. 그러면 3년을 더해라는 뜻이 되겠죠. 애들. 그럼 2019년 6월 28일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YYY 대신에 M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M을 쓰면 뭐가 더해지겠습니까?
연도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더해지겠죠. 그래서 6월 달이 아니라 9월 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에는 D를 해놨네요. D.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D 해서 우리 책의 예시를 보면 1을 더하겠다. 2020년 5월 4일로부터.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될까요? 네, 어린이날 5월 5일.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 필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en 뭐 이런 건 똑같네요. len 똑같고 left, right, mid 똑같고 다른 거 문자열 함수에서 요게 다릅니다. instring 이 함수는 없습니다. 문자열 찾을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가 찾을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열에서 문자 위치를 찾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무궁화 꽃이고 찾을 문자가 화라고 지금 이게 찾을 문자입니다. 찾고자 하는 문자. find text입니다. 찾을 문자인데 그러면 화가 몇 번째 있는 거죠? 무궁화 꽃에서? 네, 이거는 결과가 그럼 3 나오겠네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3입니다.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 이런 거 나온 적 있는데 I have a dream 에서 찾을 문자가 A인 거예요. 그럼 이건 결과가 뭐가 될까요? A, 여기 있네 해가지고 막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세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걸 찾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걸 찾을 거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찾아가지고 1, 2, 3, 4 공백도 문자니까 네 번째 있다. 그래서 4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찾을 문자가 없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에서 Z를 찾아봐 이렇게 하면은 Z는 없잖아요. 이게. 뭐 어딘가 있으면 1, 2, 3, 4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있다, 두 번째 있다가 나올 텐데 없으면 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실기 시험에서 성명에 공백이 포함될 수 없도록 이 인스트링 함수를 써가지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달라. 그러니까 이거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우리 어저께 유효성 검사 배웠죠?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명에서 스페이스 바를 찾아봐봐, 공백을 찾아봐라 했을 때 어딘가에 있으면 뭐 1, 2, 3, 4가 나오겠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찾을 값이 여기에 문자열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명에서 이 공백을 찾았을 때 0이 나오도록 해 라는 말은 넣지 말란 소리겠죠. 공백을 넣을 수 없도록 공백을 포함할 수 없도록 설정해라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에. 네, 그리고 또 다른 함수 보면은 엑셀은 우리 어퍼, 로워 이런 게 있었죠.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XS는요 U 케이스로 씁니다. U 케이스, L 케이스로 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엑셀에서 어퍼 대문자로 변화하고 로워 소문자로 변화하고 프로퍼는 뭐였죠? 프로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화하고 이런 함수들이 있었죠. 네. 근데 하여튼 XS는 이렇게 U 케이스, L 케이스 비주얼 베이직도 U 케이스, L 케이스 비주얼 베이직하고 비슷한 다르고요. 책에는 그게 안 나왔죠. 그리고 조건 함수 우리 38페이지 밑에 그 조건 함수도 좀 달라요. 엑셀에서는 I if가 아니고 if잖아요. 엑셀에서는. 근데 XS는요, I가 하나 더 붙어요.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if긴 if인데 I if로 쓴다. XS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조건식, 참일대, 거칠 때. 조건은 뭐 성별이 보려니 그러면 참일대 여자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라고 표시 이런 게 있고 스위치도 엑셀에도 물론 이제 스위치 함수가 원래 들어서 추가됐죠. 근데 엑셀의 스위치하고 달라요. 엑셀의 스위치는 찾을 값이
따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의 스위치는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 앞에 맨 앞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찾을 값이 있어요. 찾고자 하는 값 또는 식이 있고 엑셀의 스위치는 그 찾을 값 또는 식이 뭐 어떤 결과에 해당하면 그 조건을 만족하면 이 결과를 돌려주고 이 찾을 값 또는 식이 또 조건 2에 해당하면 이 조건 2에 해당하면 이 결과를 돌려주고 엑셀은 그런 함수거든요. 찾을 값 또는 식이 맨 앞에 있고 그 값 또는 식이 첫 번째 조건 만족하면 결과 1을 돌려주고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 결과 2를 돌려주고 근데 액세스는 그냥 이게 없죠. 지금 이게 없고 찾을 값 또는 식이 아니라 그냥 바로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 만족하면 인수 1고 그다음에 또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조건 2를 만족하면 또 인수 2고 또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조건 3뭐 만족하면 인수 3 돌려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찾을 값 또는 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다른 조건이고 조건 1, 2 이게 어찌 보면 엑셀의 어떤 함수하고 비슷하냐면 엑셀의 ifs 함수 있죠. 엑셀의 ifs하고 비슷합니다. 엑셀에서 ifs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들자면 이런 거죠. 조건 1, 그 영어 성적 90점 이상이면 상이고, 또 조건 2, 뭐 영어 성적이 80점 이상이면, 근데 뭐 여기 뭐 수학 성적을 물어봐도 되는 거고, 뭐 다른 성적을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고, 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또 이거고, 뭐 또 뭐 전혀 다른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고, 이렇게. 추주는 똑같네요. 맨 밑에 추주 함수는 똑같고. 하여튼 I, if와 스위치가 다릅니다. 엑셀에는 그냥 if죠. 그리고 스위치는 엑셀로 치면은 ifs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 39페이지의 포맷 함수 보이십니까? 그것도 중요한 함수입니다. 39페이지의 포맷은 엑셀로 치면은 얘하고 똑같습니다. 텍스트, text. 혹시 이 함수 기억나세요? 엑셀에서. 얘는 이런 함수였죠. 그 표시할 값, 표시 형식. 그 표시 형식을 쌍따옴표 안에 정의할 수 있었는데 표시할 값이 예를 들어 1000이고 표시 형식이 샵, 콤마, 샵 0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천 단위 구분교와 함께 점을 표시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였죠. 배운 적 있죠? 엑셀에서. 중요한 함수인데, 엑셀에서도. 근데 우리가 엑세스에서는 표시할과 표시 형식을 이렇게 포맷 함수로 정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단지 포맷이에요. 비주얼 베이직도 포맷으로. 사실 비주얼 베이직하고 엑세스하고 좀 잘 붙여 다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납부금 필드에 대해서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을 이렇게 대괄호를 붙여야 됩니다. 쌍따옴표가 붙으면 안 되고 필드 이름은 납부금 필드에서 대해서 천 단위 구분도께 원을 표시 그런 식으로. 그럼 제가 대충 설명을 다 해봤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시죠. 32페이지로 다시 올게요. 네, 32페이지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총 바닥글의 txt 총 인원 바로 이거죠. 언바운드 되고 있는 제일 왼쪽의 상자. 얘를 찍고 전체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요?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는 카운트 별. 시험에서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액세스는요 대부분 얘를 씁니다. 개수나 건수, 뭐 인원수 이런 구하는 문제는 액세스에서 헷갈리면 그냥 이걸 쓰면 거의 다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인원 구하는 곳에 인원수, 개수 이런 거 구하는 쪽이면 는 카운트 별표를 씁니다. 스트릭트 별표. 여기가 폼 바닥글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레코드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딱 찍고 능 카운트 능 COU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서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요. 그것이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요. 근데 긴 수식은 여기 작성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까처럼 뭐 스위치 함수를 쓴다든지 뭐 if를 쓴다든지 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가 불편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이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식작성기를 불러서 쓰시면은 긴 수식도 그 함수 같은 것도 찾아주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고요. 예. 식작성기를 네, 쓰시면은 더 편하게 긴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점점 단추. 간단한 수식은 바로바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는 카운트 별표로 우리가 작성했고요. 그다음 그 옆에는 이제 언바운드 되고 있는 두 개. 그 옆에 언바운드 상자 이 txt 업무 평가 평균이네요. 그러면 아까 어떤 함수? 에버리지가 아니라 avg다. 그래서 이 업무 평가 필드의 평균을 구하겠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는 avg 바로 열고 업무 평가 바로 닫고 엔터. 또 그 옆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는 avg 바로 안에 행동 평가 엔터. 오탈러면 안 돼요. 그리고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은 이렇게 대괄호가 붙는다고 했죠. 물론 자동으로 지금 붙겠지만 필드명 앞뒤에 대괄호 붙이는 거 지금은 자동으로 잘 붙겠지만 어떤 경우는 자동으로 안 붙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공백이 포함된 필드명이 나온다든지 막 중간에 공백이 포함된 필드명 나오고 이러면은 대괄호를 안 붙이면 에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여러분이 붙여야 돼요. 네.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앞뒤에는 대괄호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는 카운트 별표와 는 AVG 업무 평가, 는 AVG 행동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넣었으면 폼 보기로 확인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저장하시고 폼 보기 했을 때 어때요? 밑에 잘 나옵니까? 총 인원수가 40명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오나요? 뭐 에러가 발생하면은 뭔가 오타를 넣은 거겠죠. 그다음 5번인데요. 5번 본문의 이름 txt 이름 컨트롤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름을 지금 우리가 막 편집할 수 있죠. 이름을 막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는데요. 입력을 넣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름을. 따라서 막 입력 넣으신 분은 폰 보기 상태에서 입력을 넣으신 분은 ESC 2번 눌러서 취소하세요. 함부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 했죠, 어저께. 근데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편집이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본문의 이름을 찍고요. 이 txt 이름을 찍고 데이터 탭에 혹시 잠금 속성 있습니까? 네. 이름 텍스트 상자 이거 함부로 편집하지 못하게 데이터 탭에 가서 퍼포먼스 데이터에 잠금을 yes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맨 끝에 직무 등급 필드 찍고요. 직무 등급은 여기 혹시 사용 가능이라는 속성을 아니오로 해보실래요? 잠금하고 바로 위에 사용 가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맨 오른쪽에 있는 직무 등급 텍스트 상자 찍고 사용 가능을 아니오. 사용 가능 yes로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아니오로 바뀔 거거든요. 아니오로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폰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름은 찍을 수는 있는데 클릭은 되지만 편집이 안 됐다 이제 잠금을 yes로 했기 때문에 딴 데는 편집할 수 있으면 딴 데는 막 편집할 수 있다. 이름은 편집이 안 돼요. 잠금 때문에. 근데 저 사용 가능을 아니오로 한 직무 등급은 아예 찍을 수가 없죠. 완전 비활성화죠, 비활성.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금은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용 불가능으로 사용 가능 아니오로 한 거는 아예 비활성화 시키는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예,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네요. 탭 위에서 마우스. 폼 완성하는 작업 계속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1페이지 또 필요한 시스 파일 열어보시고. 위장 출제형 1번 폴더에서 또 완전 정보 1번 문제. 41페이지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또 완성하시라고 했네요. 판매 내역 입력 폼 있죠?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소통 시트가 시험 시에는 잘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소통 시트를 꼭 꺼내는 것도 신경 쓰시고요. 폼을 디자인 열었을 때는 소통 시트 필요하다고 드렸습니다. 뭐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라고 했네요. 그럼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이 레코드 원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설정돼야 될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레코드 원본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또 텅 비어 있네요. 레코드 원본.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폼에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테이블이나 쿼리가 설정돼 있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폼 보기 해봐야 지금 폼 보기 해보세요. 에러만 발생하지. 그죠? 오류만 발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폼이나 보고서는 이 레코드 원본이 가장 먼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에서.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아까 데이터 탭에 있었죠? 소통 시트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폼 보기 해보세요. 폼 보기 했을 때 이렇게 아까는 에러가 떴지만 내용이 나오나요, 이제는? 네.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한 줄로만 나오나요? 한 줄로만?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만 나오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단일 폼이라고. 근데 2번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연속 폼의 형태로 나타나죠,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속 폼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때마침 40페이지에 그림이 있네요. 40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이세요? 단일 폼, 연속 폼 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그림인데 연속 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처럼 한 화면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되는 게 단일 폼이고요. 연속 폼은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단일 폼, 연속 폼 이것도 시험에 자주 쓰게 되는 폼의 기본 보기 속성입니다. 단일 폼은 한 개의 레코드만 표시. 연속 폼은 상에 맞춰서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한다. 생각하십니다. 우리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폼 전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폼 선택기가 찍혀 있어야 되고요.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형식에 있습니다. 속성 시트 형식에 기본 보기 속성입니다.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네, 연속 폼으로 바꿔주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는 뭐 테이블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네, 분할 표시 폼은 섞어서 단일 폼, 뭐 데이터 시트 막 이렇게 섞어서 막 보는 거고요. 분할로. 그러면 연속 폼으로 하셔가지고 폼 보기 해보시죠. 아까랑 다릅니까 그러면? 폼 보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왔으니까 이게 연속 폼입니다. 중요한 속성이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3번입니다. 3번은 TXT 총계에 판매된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계산 컨트롤러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그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을 구하려면 주문 수량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문 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주문 수량이 나오지도 않는데 합계를 구한다는 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구해놓고 나중에 주문성을 넣어도 되긴 나오긴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4번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4번. 지금 4번을 보시면 TXT 주문처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TXT 주문처와
txt 주문 수량을 바운드 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4번을 먼저 하고 3번을 먼저 하는 걸로. 문제의 순서를 좀 바꿔주실래요? 문제 순서를 그러니까 4번을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 우리 언바운드 상자 바운드 시키는 거 했었죠? 언바운드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자들을 바운드 시키는 거예요. 먼저 txt 주문처부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본문의 가운데 있는 언바운드 상자. 얘가 이름이 txt 주문처죠. 그럼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서 뭘 바운드 시킬까요? 네, 주문처 필드에 바운드 시켜야겠죠? txt 주문처니까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주문처 바운드 시키고 또 옆에 언바운드 상자 찍고 txt 주문 수량은 당연히 또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서 주문 수량 필드에 바운드 시키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필드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 있는 이 접수 번호, 주문 일자, 주문처 이게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어디에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1번을 하셨잖아요. 그 1번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도서별 판매 내역이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1번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 넣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중요한 겁니다. 레코드 원본이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지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1번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나오겠죠. 그렇게 각각 넣었으면 폰보기 해보시죠. 폰보기 해보시면 이제 나오나요? 주문처도 나오고 주문 수량도 나오고 잘 나오네요. 그리고 3번을 할게요, 이제. 3번은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을 구할 겁니다.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의 합계를 토탈 합계를 구하려면 합계를 구하는 함수 뭐가 필요할까요? sum 네, 필요하겠죠. 네, 디자인으로 와서 맨 밑에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대 하나 남았죠. 이름이 txt 총계가 맞나요? 얘가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좀 수식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어, 식작성기를 써볼게요. 아까 제가 긴 수식은 웬만하면은 식작성기를 쓰는 게 좋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얘를 찍고 txt 종계를 찍고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식작성기를 눌러보세요. 속성 시트 데이터 탭에서요. 컨트롤 원본에 요 단추 식작성기가 뜰 거고 여기에 는 썸 음, 식작성기는 이렇게 함수도 나오죠, 그죠? 그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고 그 가로가 열리면 썸의 가로 안에서 바로 적을게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이라고 바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보시죠. 못하는 건 안 돼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여기 예시처럼 필드명 앞뒤로는 대가로가 필수인데요. 아마 지금은 자동으로 붙을 것 같네요.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보세요. 아마도 자동으로 붙을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가 붙여야 됩니다. 판매 단가 앞뒤로 대가로. 주문 수량 앞뒤로 대괄호. 그러니까 어떤 연산자를 막 중간에 다른 연산자를 쓰거나 뭐 공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면 대괄호가 안 붙고 에러가 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수식에 상대한 필드명들은 싹 다 대괄호를 앞뒤로 필수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은 자동으로 들어갔죠. 홈보기로 바꿔보세요. 잘 나오는지. 홈보기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고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폰 보기 상태죠? 탭 키를 막 눌러보실까요? 폰 보기 상태에서 키보드의 그 왼쪽에 탭 키 있잖아요. 탭 키. 탭 키를 막 눌러보세요. 폰 보기. 탭 키를 막 눌러보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차례대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라. 처음에도 최근에 이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오도록 해라.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오른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
그래서 탭 순서 맞출 일이 종종 있는데요. 디자인으로 거쳐가지고 여기 폼 디자인 도구에 맨 오른쪽 끝에 쪽에 탭 순서라고 있습니까? 디자인 탭에 양식 디자인 탭에 탭 순서를 클릭해 보시죠. 탭 순서를 맞출 일은 본문 구역에서만 맞출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바닥글 찍고 있으니까 바닥글에는 컨트롤도 잘 없고 머리글도 보면 컨트롤도 없죠. 그러니까 항상 본문이 레코드가 실제 레코드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탭 순서를 맞출 일은 본문 구역에서 맞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찍고 여기서 순서를 맞출 때 그냥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맞추는 거면은 자동 순서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자가 있는 위치 순서대로 맞춰줄 겁니다. 자동 순서를 클릭, 지금 보면 순서가 이게 도서 코드 갔다가 주문 일자 갔다가 주문 수량 갔다가 하면은 당연히 여기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자동 순서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번호부터 이렇게 주문 일자 주문 일자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접수 번호 주문 일자 주문 일자. 그죠? 근데 거꾸로 맞춰야 될 때도 있거든요. 거꾸로 맞추라고 최근에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잡고 올려야 돼요. 얘를 잡고 드래그해서 올리고 또 얘를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가 필드 선택기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서 이렇게 순서를 반대로 이렇게 맞출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자동 순서 해놓고 거꾸로 맞추시면 돼요. 잡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잡고 올리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자동 순서가 잘 맞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보기로 바꾼 다음에 탭키를 막 눌러보세요. 홈보기 위주로 잘 맞습니까? 순서가 저장하고 닫을게요. 탭키를 눌렀을 때 순서가 이동 순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로 가보죠.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도 조건부 서식이 있었죠? 액세스도 조건부 서식이 또 이렇게 폼에서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조건부 서식. 주로 이렇게 폼에서 나옵니다. 시험에. 폼이나 보고서 쪽에서 조건부 서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 또 엑셀하고 똑같이 그 조건에 맞는 거 서식 바꾸겠다는 거고 뭐 44페이지 필요한 시스 파일을 열어보시고요. 작업 파일에 2장 출제 유형 2번 폴더에서요. 출제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여기 본문 영역에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건데 직무 등급이 A이거나 F인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이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그 말이. 그럼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고 하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네, 저처럼 여기를 찍어볼까요, 여기를? 그러면 다 잡힙니까? 이 사이에 걸리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찍으면 하나씩 다 잡아야 되잖아요, 시프트 눌러서. 근데 여기 눈금자 쪽을 딱 찍으시면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눈금자 여기를 딱 찍으면 그 사이에 걸리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통째로 잡을 때 뭐 위에서 이렇게 잡아도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잡아도. 네. 이렇게 그 사이에 걸리는 것들을 눈금자를 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시프트 눌러서 잡아도 되고요. 이 본문의 6개의 컨트롤 다 잡았으면 조건부 서식은 여기 서식 탭에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제일 끝에 있는 폼 디자인 도구에 탭이 3개 있잖아요. 디자인 탭, 정렬 탭, 서식 탭. 그 중에서 서식 탭에 있고요.
아마 이전 버전은 형식 탭이라고 나오는 버전도 있을 겁니다. 형식 탭이 서식 탭입니다. 조건부 서식이 여기 보이네요. 서식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할게요. 네, 그럼 이제 새 규칙으로 만드는 건 똑같아요. 엑셀에서 우리 했듯이.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조건이 필드 값이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새 규칙을 클릭해서 필드 값이로 잡혀 있는데 필드 값이라는 것은 이 잡혀 있는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연도 필드 값도 조건 대상이 되고 4번 필드 값도 조건 대상이 되고 이름 필드 값도 조건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필드 값이 다음과 같음으로 해가지고 A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모든 필드에서 A인 거 다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평가 연도가 A인 거 찾고 뭐 또 4번이 A인 거 찾고 뭐 업무 평가가 A인 거 찾고 행동 평가 A인 거 찾고 어디서든지 다 모든 필드가 다 조건 대상이니까. 근데 지금은 조건이 뭐예요? 직무 등급이 A이거나 F잖아요. 우리는 잡아놓기는 모든 필드를 다 잡아놨지만 바운드되는 모든 필드들을 다 쓸 수 있지만 직무 등급한테만 물어봐야 되죠. 조건을. 그러려면 필드 값이가 아니고 식으로 해 실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수식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요. 시험에 조건부 서식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엑셀에서는 항상 는을 썼죠. 수식으로 하겠어 해서 는을 썼거든요. 엑셀의 조건부 서식은. 근데 액세스는 쓰면 안 돼요. 액세스는 이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에요. 그래서 만약 함수를 쓰더라도 만약 여기서 썸을 쓴다면 함수 쓸 때도 많거든요. 밑에 좀 라이트 함수 쓴다면 바로 나와야 돼요. 는 라이트가 아니고 여기서 썸을 쓴다 해도 앞에 는이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썸이 바로 나와요. 는 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란 말이 곧 는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바로 작성하면 돼요. 그러면 이 직무 등급 필드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여기는 대괄호 반드시 붙여야 돼요. 여기는 자동으로 붙여주지 않을 거거든요. 대괄호 직무 등급. 결과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괄호 닫고 그 직무 등급 이꼴 A. 이 권한은 뭐죠? 네, 오화죠. 어저께 그 and 오화가 연산자로 쓴다 이런 거 배웠죠. 엑셀하고 다르다. 엑셀하고 달리 and 오화가 어저께 이거였잖아요, 이거. and 연산자, 오화 연산자. 어제 뭐 그런 거 했잖아요. between A and B도 했었고 어저께. 그러니까 엑셀은 이거지만 엑세스는 and 연산자, 네. 오와 연산자입니다. 더하기처럼 쓰는 연산자다 생각하셔야 돼요. 비주얼 베이직도 and 오와 연산자고요. 그래서 잠깐 띄우고 오와 하시면 돼요. 베이스 잠깐 띄우고 오와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대괄호 직무 등급 뭐 이꼴 F냐 물어보세요. 오와 앞뒤로는 띄어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서식을 바꿔보시죠. 서식은 글자, 그 글꼴 굵게 하고, 또 글자 색깔이 빨강 색깔로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굵게, 색깔, 빨강 색깔로. 옆에 이렇게 서식이 바뀌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굵게 글꼴색 빨강색으로 했을 때, 옆에 서식이 바뀌고 있습니까? 색깔은 또 정확한 거 쓰셔야 돼요. 여기 서서 딱 갖다 대면 나와요. 빨강, 진한 빨강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거 쓰세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은 거의 빠지지 않을 만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험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확인, 확인. 그럼 홈보기로 바꿔보시죠. 홈보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나오나요? A이거나 F인. 홈보기로 바꿔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하고 A이거나 F인 행 전체가 레코드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하는 사람은요.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방금 작성한 게 잘못됐으면 다시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가세요. 그 잡아놓고 컨트롤 다 잡아놓고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갔을 때 규칙 관리자가 뜨죠. 그럼 그 규칙 관리자에서 편집하시면 돼요. 편집하시거나 정 안 되겠으면 삭제하고 다시 만들든지.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이렇게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서 는을 쓰지 않았죠? 이렇게. 어. 계속해서 4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시스 파일 열어보시죠. 47페이지에 완전 정복 1번 문제네요. 저장하고 닫고 항상 엑셀이든 액세스든 무조건 저장은 하세요. 마지막에 저장한 게 계속 덮어쓰기로 서버상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무조건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또 2장 출제용 2번 폴더에서요. 완전 정복 1번 문제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에 조건부 서식을 또 설정하라고 합니다. 네, 판매 내역 입력 폼 있습니까?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항상 개체 이름만 보고 막 판단하지 마세요. 이름이 중복되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잘 보면. 쿼리하고 폼하고 이름이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뭐 테이블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고서도 그렇고 막 이름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돼요. 폼이 맞는지, 쿼리가 맞는지, 그런 테이블이 맞는지 그런 개체를 꼭 확인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지금 판매 내역 입력 폼입니다. 디자인으로 열었고 아까는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아니네요. 도서 코드가 9791이면서 주문 수량이 50 이상인 도서 코드와 주문 수량 컨트롤에 대해 그럼 얘네들만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 코드하고 주문 수량하고 이 두 개만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랑 다르죠? 도서 코드 컨트롤 찍고 쉬프트 누른 채로 또 주문 수량 컨트롤도 찍고 네, 두 개를 잡아놓고 갈게요. 이 두 개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또 갑니다. 서식의 조건부 서식. 세규칙으로 해서 좀 만들게요. 규칙 유형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규칙으로 또 이면서 이렇게 막 하려면 이면서가 end잖아요. 이제 이면서 end 연산자도 쓰고 하려면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드 값식으로 하면은 따로따로 물어봐야 됩니다. 식으로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식이란 말이 고 는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세 규칙 식으로 바꿨고 여기서 먼저 도서 코드가 9791이냐 도서 코드 필드 또 대괄호 붙여서 대괄호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괄호 안 붙이면 여기는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도서 코드 대괄호 잘 잡고 도서 코드 이꼴 9791 이면서 그러니까 엔드죠. 그러니까 그리고 엔드 또 주문 수량이 50 이상이니 그 대괄호 주문 수량 표가나 단위 50. 네, 됐으면은 어, 이렇게 해서 글꼴을 또 바꿔주세요. 글꼴이 아니고 배경색을 노란으로 바꾸라고 해요. 조건은 이거고 배경색 페인트통 이거 눌러서 노란 색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쓰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 또 식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네. 고속 코드가 9791이면서 주문 수량이 50 이상, 이런 좀 조건을 작성한 거죠. 작성이 잘 된 사람은 폰 보기로 확인도 해보세요. 폰 보기 하면 잘 나옵니까? 그런 게 잘 나오나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요, 어, 여기서 조건을 좀 어떻게 주고 싶냐면은, 주문 일자의 그 월이 8월 달인 겁니다. 주문 일자의 월이 8월 달인 레코드를 찾아서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을 뭐 파란 색깔로 붉게 기울인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주문 일자의 월이 8월 달인 조건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월을 추출하는 함수.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year, month, day는 똑같다 했죠? year, month, day 중에서 month 함수를 쓸 겁니다. month 함수를 써서 8월 달이냐, 뭐 날짜, 주문 일자에서 월을 추출했을 때 이꼴 8이니 그렇게 함수를 쓸 거라고요. 조건부 측에서. 함수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디자인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계속 해봅니다, 여기서. 판매 입력 폼에서. 제가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바꾸고 싶다 했죠.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색 글꼴이 뭐 기울인 꼴, 붉게 기울인 꼴로 다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다 잡고 할게요. 본문의 컨트롤들을. 아까처럼 여기 찍어서 본문의 컨트롤들을 다 잡은 가운데 조건부 서식으로 또 갑니다. 본문의 컨트롤들을 다 잡았으면 서식의 조건부 서식이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문 일자의 월이 8월 달인 걸 조건으로 주고 싶어요. 조건부 서식이 왔고, 세규칙으로 해서 이제 만들 거죠. 세규칙 클릭하시고, 필드 값으로 하면은 함수를 못 쓸 거니까, 식으로 해야 될 거고, 먼스 함수를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는 먼스. 이렇게 되거예요. 는 먼스 괄호 열고, 그 괄호 안에 주문 일자 필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날짜니까. 필드명은 대괄호 앞뒤로 잘 붙여야 되고, 그래서 주문 일자 대괄호 받고, 먼스에 대한 괄호 받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이꼴 8이냐? 주문일자의 월이 이꼴 8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붉게 기울인 꼴도 주고 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바꿨다. 확인. 바로 이런 말이 듭니다. 이게 뭐 때문일까요? 맞게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 들까요? 네, 이꼴 때문에 앞에 는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함수를 쓸 때 항상 는을 붙였죠. 엑셀에서는 는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에요. 그래서 요 는을 앞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셔야 돼요. 는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됩니다. 확인 받고. 그래서 아까 그 식이라는 말이 뭐 는이 된다 하는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손보기 해보세요. 손보기 해보면 진짜 8월 달인 것들이 정말 바뀌었네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9페이지까지 할게요. 49페이지. 컨트롤, 네, 원본 목록 만들기 되거든요. 그 콤보 상자 컨트롤이라고 봅니다. 49페이지 필요한 식스 파일 한번 보시죠. 이제 작업 파일에 2장 출제 요령 3번 폴더 있습니다.
출제 유형 3번 문제입니다. 폴더 확인하시고요. 폴더가 바뀌었습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에 CMB 4번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폼에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 컨트롤 원본이란 말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이 아니고 그냥 속성을 설정하시오로 문제를 바꿀게요. 지금 이 49페이지 문제는 문제를 조금 수정해 주세요. 뭐라고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어, 그 컨트롤 원본이란 말 대신에 그냥 속성이라고 해요. 속성을 설정하시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 속성만 건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컨트롤 원본 속성 건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CMB 4번 컨트롤에 속성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사원 테이블에 있는 4번과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컨트롤에는 4번이 저장되도록 하라 그런 말도 하고 있고요. 목록 이외의 값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CMB 4번이라는 컨트롤이 있는지 아마 얘가 콤보 상대할 겁니다. 그 사람들 평가 있는 폼을 열어서 콤보 상자. 콤보 상자 우리 드롭다운 버튼이 있는 상자 아시잖아요. 엑셀의 프로시저에도 나온 적 있죠. 이 드롭다운 버튼이 있는 상자. 그래서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뭔가 목록이 쫙 펼쳐지는 상자 있죠. 이게 콤보 상자. 근데 그림에 지금 나오듯이 그런 콤보 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운데 평가 입력을 디자인해보고 아마 이 상자인 것 같죠? CMB 4번이 얘를 디자인 열고 이 상자 찍어보면 CMB 4번 맞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도록 하라고 하냐면 사원 테이블에 사본과 이름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홈보기로 바꿔보시죠. 홈보기 바꾼 다음에 콤보 상자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림처럼 뭐가 많이 나오네요, 그림에는. 49페이지 그림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도록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회 속성입니다. 콤보 상자에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거죠. 디자인으로 와보시죠. 이 콤보 상자를 찍고 제일 먼저 조회 속성을 줄 때는 드롭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조회 목록에 조회되는 속성을 줄 때는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게 이겁니다. 행 원본 유형과 행 원. 그래서 그 콤보 상자를 찍고 데이터 탭에 혹시 행 원본 유형이라고 있어요? 속성 시트 즉 데이터 탭에 행 원본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눌러보시면 세 가지가 있을 건데 필드 목록은 아예 안 쓸 겁니다. 시험에서. 왜냐하면 필드 목록은 그냥 어떤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의 이름들이 부서 테이블에 뭐 부서명과 부서 코드가 있으면 부서명, 부서 코드 그런 게 막 조회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뭐 필드 명들을 조회해봐야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필드 목록 아예 안 쓰고 시험에서는 테이블 쿼리 아니면 값 목록으로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값 목록부터 한번 해볼까요? CMB 4번을 찍고 데이터 탭에 지금 행 원본 유형을 값목록으로 바꿔보시면 이 값목록으로 하면 뭐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냐면 위에 행 원본 칸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 컴마나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적은 내용이 목록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콜론이나 컴마, 세미콜론이나 컴마로 구분해서 적은 내용이 목록에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값목록으로 하셨으면은 위에다가 그냥 뭐 A, B, C 엔터를 치면 컴마는 세미콜론으로 바뀔 거고요. 모든 구분기호가 세미콜론이라서 컴마 세미콜론으로 바뀔 건데 자동 바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세요. 반복록으로 했으면 폰 보기 해가지고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 나옵니까? A, B, C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간목록입니다. 간목록은 내가 적어서 목록 행 원본에 적어서 목록에 추가해 준다.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일이 다 적을 거 아니죠? 그 밑에 그림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다 적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블 쿼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필드 값을 조회해서 쓰겠다. 그런 거거든요. 테이블 쿼리가. 다시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CMB 4번을 계속 찍어 놓고요. CMB 4번에 데이터에 행 원본 유형에 가서 이번에는 테이블 쿼리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A, B, C 적은 건 지울게요. 행 원본에 있는 값은 이상한 값은 지워주고요. 딜리트로. 테이블 쿼리는 말 그대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의 그 내용물을 테이블이 저장하고 있는 그냥 필드 값들을 다 조회해서 쓰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행 원본에 올라가서 좀 쓸데없는 거 A, B, 그런 거 지우고요.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고 행 원본에 찍고 이 점점점 단추 눌러보세요. 이게 아마 쿼리 작성기가 뜰 거예요. 그죠? 얘를 눌리면 점점점 단추 눌리면 쿼리 작성기가 뜰 것 같고 여기서 쿼리 작성기에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 원하는 필드만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문제에서 4원 테이블에 4번과 이름을 표시하시오. 그럼 4원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옆에 테이블 추가 창이 옆에 나오는 버전 상위 버전이고 가운데 나오는 버전도 있을 겁니다.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4원 테이블 더블 클릭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필요한 필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필요한 필드는 문제에 적혀 있었죠. 4번과 이름을 표시 각각 또 더블 클릭해서 또는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4번 이름 순서를 맞춰서 4번부터 4번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그래서 내가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만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쿼리가 그렇게 편집을 해주고 있고 됐으면 이제 닫기 작성기 쿼리 작성기는 닫기해서 닫으시면 뭐라고 합니까? 닫기 누르면 네 SQL 문으로 뭐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뜨지 않나요? 예, yes 하시면 됩니다. 예 하면은 아마도 select field명 from table 막 그런 식으로 SQL 문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이 행원본에 select field명 from table 막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이제 쿼리는 원래 내가 셀렉트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쿼리 언어의 특성상 사원 테이블로부터 사본과 이름 필드를 가져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드를 지금 두 개를 가져오고 있네요, 그죠? 원, 투, 두 개를 넣어서 사원 테이블로부터 갖다 쓰도록 했는데 콤보기 한번 해보시죠. 콤보기 하면 그 두 개가 잘 나옵니까? 어때요? 4번과 이름이 잘 나와요?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까탈스러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4번밖에 안 나오죠. 네. 근데 그림에는 다 나오죠. 그림에는 4번 옆에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림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필드를 두 개 가져왔으면요. 열 개수도 이 콤보 상자에 지금 열 개수가 한 개인 것 같은데 콤보 상자의 열도 나눠서 두 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만약 필드를 세 개 가져왔으면요. 4번 이름 연락처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면 10개수 알아서 세 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콤보 상자에서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으로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죠. 행 원본 유형, 행 원본을 맞춘 다음에 열 개수, 열 너비, 목록 너비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열 개수는 그럼 몇 개로 할까요? 형식 탭에 있습니다. 콤보 상자 구성 시스템 형식 탭에 가보시면 기본 세팅은 열 개수 한 개죠. 근데 우리는 두 개로 가야겠죠. 4번과 이름까지 두 개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자동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열너비와 목록 너비가 이렇게 친절하게 만드니까 미리 넣어놨는데 원래는 이런 애들도
잘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열 너비하고 목록 너비가. 특히 목록 너비가 자동돼 있거든요. 한글로. 자동돼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콤보 상자에 맞춰지는 그냥 크기 너비가 맞춰져요. 콤보 상자의 너비에 요만큼만 목록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너무 좁아가지고 잘 안 보이겠죠. 콤보 상자 그 목록 너비가 자동 구동돼 있거든요. 그럼 딱 요만큼만 콤보 상자의 너비만큼만 목록이 펼쳐지는 이 너비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본과 이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스크롤을 해야지 보이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열 너비를 1cm, 목록 너비를 3cm 이렇게 해놓은 것 같거든요, 만드니까. 근데 아마 시험에는 이런 것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쫙 펼쳐지도록 만드는 게 목록 너비를 3cm로 한 거고요. 목록 전체 너비가 3cm다. 그리고 열 너비를 1로 준다는 거는 첫 번째 열을 1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열을 1로 하면 두 번째 열은 몇 cm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2cm가 되겠죠? 네. 목록 너비 전체 너비가 3cm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아마 이런 것도 열 너비를 각각 1cm, 2cm로 하고 목록 너비도 두 개의 열이 다 잘림 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직접 한번 설정해 보시죠. 여기 열 너비에 들어가 있는 거 지우고 1,2, 1,2, 컴마는 나중에 세미콜론으로 바뀝니다. 1,2 엔터. 그죠? 그리고 목록 너비도 원래 자동돼 있거든요. 자동이라고 한글로 딱 돼 있으면 아무리 내가 저렇게 열 너비를 늘려놨다 하더라도 제가 자동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동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이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스크롤을 해야지 막 보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쫙 잘림 없이 펼쳐질 수 있도록 보통 쓰거든요. 그러려면 3cm로 가요. 두 개의 열을 합친 만큼의 너비. 자동돼 있으면 이게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이 목록이. 그래서 목록 너비 3으로 합친 만큼의 너비로 이거 두 개 합친 만큼의 너비로 목록 너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열 개수를 2로 했을 때 또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더 있냐면 바로 이 바운드 열이라는 특성이 또 중요한데요. 열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 콤보 상자의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필기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4번과 이름을 동시에 조회를 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폰보기 해보세요. 폰보기에서 여기에 눌러봤을 때 4번하고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콤보 상자의 역할은 이제 이 목록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콤보 상자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민 씨를 선택했어요. 이동민을 선택하면 이 4번하고 지금 이름 두 개를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이 레코드에는 하나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 레코드상 콤보 상자에 저장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필드만 저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뭐를 저장할지, 4번을 저장할지, 이름을 저장할지. 그래서 열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 값을 저장시키고자 하는 그 필드에 열 번호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 딱 적혀 있어요. 문제에서 뭐가 저장되도록 하라고 했나요? 네, 4번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이 말이 바운드 열을 뜻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럼 바운드 열을 몇 번으로 할까요? 1번이죠. 4번이 1번이고 이름이 2번이기 때문에 4번 1번, 이름이 2번. 그래서 바운드 열은 1번으로 해란 소리입니다. 응? 그러니까 열 개수가 두 개 이상일 때만 신경 쓰면 돼요. 열 개수가 두 개 이상 되면 여기에 형식 탭에는 바운드 열이 안 보이죠? 데이터 탭으로 넘어오셨어요. 데이터 탭에서 바운드 열을 자동 돼 있죠, 지금 1번으로.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컨트롤에는 이름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컨트롤에는 이름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다면 그거는 바운드열을 2번으로 가는 거겠죠. 지금은 4번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바운드열을 1번으로 하고 요것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바운드열 바로 밑에 목록값만 허용도 문제에서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yes로 바꿔야 돼요. 말 그대로 목록 안에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게. 지금은 아니오 돼 있으면 아무 값이나 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폰보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선택 안 하고 그냥 입력을 넣어도 들어가요. 입력을 넣어서 엔터를 쳐도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록에 없는 값이 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록에 있는 것만 쓰도록 할 때는 목록값만 허용을 yes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yes로 바꿔주세요.
다 됐네요. 테스트 해보고 마치죠, 그러면. 그래서 복잡하죠. 이게 행원본 유형과 행원본을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고, 필요하면 열개수, 열너비, 목록너비, 그다음 바운드 열개수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폰보기에서 눌러보세요. 폰보는 그럼 잘 나오는지. 1cm, 2cm. 전체 목록 너비는 3cm. 함부로 바꾸시면 안 돼요. ESC 해서 취소해 주셔야 돼요. 그걸 바꾸셨으면. 저장하고 마치겠습니다. 4월 1일은 휴강일이니까 4월 2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